국가정보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과 거리가 먼 것은 뭐냐? 국가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활동을 분석하 한정되자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정보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우방국과 적성에 대해 명확한 개념 정의를 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이 적성국이냐?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에서 빼자 마냐, 보수와 진보가 지금도 싸우고 계속 말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깝깝하죠. 사실 깝깝합니다. 우리가 휴전선에 있는 군인들이라든지 직업군인들 입장에서는 그럼 북한이 우리 동지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사실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지금 주적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학자들이 사실은 좀 정론을 해줘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학자들이 법률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이 수행한 정보활동의 실패 사례를 연구하여 정보활동의 합리성을 제공한다. 그래서 실패 사례뿐만 아니라 성공 사례도 다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 사례까지. 정보기관의 구성과 임무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건전한 비판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전한 비판입니다. 건전한 비판. 국정원 없애버리자.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없애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국가정보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 없애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국가정보학의 발전 방향이 효율성을 확보하고 활동의 범위를 확정한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사실상 국내 정보 활동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 중단됐다고 자기들은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언론 보고 대통령 발표 보고 국내 정부 이제 활동 안 하는구나. 그래서 IO라고 그럽니다. IO. 기관마다 정부 기관마다 파견되어 있던 정보관들이 다 철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국 CIA도 그리고 자기들 국내 정보 수집 안 합니다. 국내에서 활동 비밀 공작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해외에 가서 활동을 못하니까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쉬우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범위가 국내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국내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보활동의 합리성을 제고한다. 그렇습니다. 해외 정보하고 북한 정보 수집하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국내에서 그런 활동하면 안 되죠. 건전한 비판의 시각을 유지하자. 그렇습니다. 건전한 비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7번입니다. 오늘날 국가들이 직면한 대안보안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냐? 국경, 국내 기업 등 국가 간의 전통적인 경계선이 강화되었다. 사실상 이 국가의 국경선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한 180 몇 개국에 무비자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국경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 휴전선이라는 게 있지만은 중국도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중국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러시아도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일도 할 수 있고 취직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겠죠.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쿠바도 갈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전통적인 국가 경계선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한국에도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노동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기업이라는 얘기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이냐? 한국 기업입니까? 이재용이가 부회장이라서요. 이건희 삼성이라서요.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주입니다. 삼성전자의 주주의 60%는 외국인입니다. 그럼 누구 겁니까? 외국인 거예요. 삼성전자 한국 거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착각. 한국 거 아닙니다. 삼성전자 한국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설립자가 한국 사람이라서요. 본사가 한국에 있어서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GM대우가 그럼 한국 건가요? 부평에 있는 GM대우 공장이 한국 겁니까? 대우라고 이름 붙어서요. 공장이 한국에 있었어요. 주식의 거의 대부분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미국 GM이 갖고 있습니다. 본사도 여기 있습니다. 사장은 미국인이 와 있습니다. 근로자의 90% 이상이 한국인입니다. 공장도 여기 있어요.
한국 건가요? 미국 건가요? 상당히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 전혀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되고요. 군사적인 요소 위에 경제, 사회, 자원 문제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부 활동이 그렇습니다. 군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전염병이라든지 아까 보이스피싱 같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름값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죠? 전염병이 뭐 에이즈가 들어온다든지 마약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중에 하나죠. 국민들의 뭡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안보의 대상국이 확대되면서 적대국가, 우호국가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주적이 북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도 그럼 우리 행제국가냐? 중국하고 우리는 뭡니까? 6.25 때도 전쟁을 했어요. 중공군들이 남침을 하고 뭐 이래갖고 전쟁에 같이 붙었어요. 그럼 중국이 지금 적대국가입니까? 근데 국민들은 그냥 1년에 몇백만 명이 중국을 방문하고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중국인들도 우리나라 몇백만 명이 들어오고요. 우호국가니까요. 상당히 모호해졌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오늘의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뭐 변화무쌍합니다. 너무 변화무쌍하다는 거죠. 다양한 국가안보 위험 요소가 등장하게 되면서 국가안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졌다. 그렇습니다. 그죠? 해외에 나갔을 때 뭐 유조선이 해적들한테 하이제킹을 당한다든지 선교사들이 가서 테러리스트들한테 잡혀가지고 뭐 이래 참수를 당한다든지 여행객들이 잡혀가지고 뭐 죽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실상은 뭡니까? 당신이 왜 여행 갔어? 여행 안 갔으면 안 죽었지. 이런 얘기하면 뭡니까? 국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국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미국은 뭡니까? 미국 국민들이 전 세계 어디 아프리카 밀림이든 사막에 어디 가서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야, 너 왜 갔어? 간 당신이 잘못이야. 이런 태도를 과거에 몇몇 정부는 보였다는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정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냉전과 탈냉전 시대입니다. 그래서 군사라든지 외교, 정치 안보에서 경제, 생태, 사회, 사이버 안보, 각국의 국제시대의 행위자도 각국 정부나 유엔 기구에서 NGO라든지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글로벌 기업들 이런 것들이 더 힘을 가지게 됐고, 세계화도 되고 물리적 국경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가 탈냉전되면서 물리적 국경이라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았고요. 공개 출처 정보가 탈냉전되면서 많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과학기술혁명들 이런 부분들 뭡니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뭐 정보가 구글에 가면 다 들어있는 거죠. 구글 어스만 하더라도 청와대 사진은 뭡니까? 대한민국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지도에서는 청와대를 볼 수가 없지만 구글에서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통제를 하는데 미국 기업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구글 어스에 들어가면 청와대라든지 우리나라 주요한 보안시설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막아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과학 기술의 혁명입니다. 민주화의 진전입니다. 과거에는 탈법적인 불법적인 행위들을 많이 했지만은 시민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시 활동이 강화되면서 정보기관들이 불법 행위나 탈법 행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가정보가 연구가 부진했던 이유와 관련이 없는 것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으로 삼기에는 법적 제도 접근이 어려웠다. 그렇습니다. 그죠? 비밀이라고 그냥 분류해버리면 누구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과거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직원이 몇 명인지, 예산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법으로 그렇게 비밀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기관의 활동과 조직의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연구활동에 애로가 많다. 자료가 없는 거죠. 미국은 30년 지나면은 대부분 비밀을 다 공개합니다. 정말 많이 풍부하게 나와 있는 거죠. 연구할 게. 한국은 뭡니까? 공개하지 않고 파기합니다. 파기하니까 나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밖에 안 하는 거죠. 학자들이 그런 걸 연구하는 걸 정보기관 직원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국민뿐만 아니라 학자들 정보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연구를 기피했다. 그렇습니다. 음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뭔가 엄습하고 부정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들 하면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봐서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민주화의 진전으로 정보기관의 역할이 종실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습니다. 그죠? 민주화가 되고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나서 91년도 러시아의 KGB 쿠데타가 나면서 소련 연방이 붕괴되면서 이제 모든 세상은 다 끝났다. 민주주의가 세상의 모든 대세고 사회주의는 다 없어지고 정보기관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뭡니까? 그렇지 않고 뭐가 됐습니까? 경제전쟁을 가면서 정보기관에 오히려 뭡니까? 임무라든지 이런 게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제도적으로 접근이 어려웠다든지 활용 자료가 부족했다든지 부정적인 인식으로 기피했다든지 역할이 종료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국가정보학에 대한 연구가 부진했습니다. 뭐 이런 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번입니다. 다음 설명에서 이 시기는 어떤 시기를 말하는가? 국가정보기관과 정보학에 대한 연구 활발해진 이 시기는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국가정보기관의 패러다임이 바뀐 게 어디라고 얘기했습니까? 냉전과 탈냉전이라는 거죠. 45년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1970년도까지가 냉전기간, 70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탈냉전기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냉전 시기에 이런 얘기들이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어떤 관점 자체가 바뀌지고 국가정보기관들의 자기들의 임무 자체가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탈냉전기입니다. 그래서 뭐 양차 1차 대전, 2차 대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시험문이 나오면은 냉전이냐 탈냉전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번입니다. 국가정보학의 의의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는 것은 뭐냐? 국정원 문제입니다. 그죠? 다양한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비판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뭐 반드시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비판적인 의견을 반영하면 좋죠. 반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에서 국정원 해체합시다. 예, 땡큐 베리 마치 고맙습니다. 좋은 조언 주셔서 국정원 해체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정보기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길 필요는 없다. 그렇잖아요.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에 의해서 사회가 지배되고, 그럼 자기들이 자신 있으면 뭡니까? 법을 만들어 국정원을 폐지하면 돼요. 간단해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국회 다수당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국정원을 폐지하겠다는 법률을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해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떠들 필요 없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얘기해갖고 선거에서 다수당이 돼가지고 법을 만들면 돼요. 아무것도 어려울 거 없어요. 검찰을 없애야겠다. 없애면 돼요. 간단해요. 다수당이 돼가지고 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떠들 필요가 없는 거죠. 자신 있으면 국민들 설득해가지고 다수당이 되면 돼요. 간단해요. 그래서 이런 비판적인 의견들 그냥 아무나 떠드는 얘기들을 다 반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정보활동을 체계화 합리적인 역할 분담과 임무 수행이 가능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죠? 국가정보에 대한 비판 기능을 수행하면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그렇습니다.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거죠. 국가정보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합리적인 기준. 국내 활동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북한하고 해외만 열심히 해도 자기들 밥벌이 해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정된 자원 가지고 딴짓 하지 말고 그런 쪽에 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도 출제하기 좋은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국가정보학의 의의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시민단체의 비판적인 의견까지 감안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